삼성 라이온즈가 기다리던 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선발 투수 아리엘 후라도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 두 번째 실전 점검을 마쳤다. 아직 1군 복귀를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긴 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어섰다는 점은 분명하다. 후라도는 19일 마사냐구장에서 열린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NC 다이노스전에 선발로 나서 3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은 허용하지 않았고 총 28개의 공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20개였다. 결과만 보면 완벽한 투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등판의 핵심은 승패나 실점 숫자가 아니었다. 긴 공백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투구량을 늘렸을 때 어깨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후라도는 이날 포심 패스트볼 13개를 비롯해 체인지업 7개, 슬라이더 3개, 투심 패스트볼 2개, 커터 2개, 커브 1개를 던졌다. 여러 구종을 고르게 사용하면서 실전 감각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포심 최고 구속은 시속 143km에 그쳤다. 평소 후라도의 최고 구속이 시속 150km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후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구속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다. 부상 부위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는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투구 강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후라도가 삼성에 얼마나 중요한 투수였는지는 전반기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전반기 17경기에 선발 등판에 107이닝을 소화했고 5승 1패 평균 자책점 3.11, 탈삼진 69개를 기록했다. 특히 퀄리티 스타트는 무려 13차례였다. 리그 이닝 1위, 퀄리티 스타트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잘 던졌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의 부담을 줄이고 매 경기팀이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투수였다는 뜻이다. 그런 에이스가 후반기를 앞두고 빠졌으니 삼성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검진 결과 후라도는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과 극하근 염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 회복과 재활에 약 6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 대체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를 영입했다. 그리고 보스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시작했다. 후라도 역시 회복 과정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 14일 한화 이글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는 1이닝 무피안타 무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첫 실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번 NC전에서는 투구수를 28개까지 늘렸다. 짧은 이닝이지만 첫 등판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시험이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후라도의 복귀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후라도는 19일 등판 이후 몸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4일 퓨처스리그에서 한 차례 더 공을 던질 예정이다. 그리고 그 경기까지 이상이 없다면 30일 1군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30일 대구에서 열리는 KT 위즈전은 후라도에게 사실상 중요한 복귀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상대가 KT라는 점이다. 현재 삼성과 KT는 선두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단 한 경기, 단 한 명의 선발 투수가 순위 경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시점이다. 후라도가 퓨처스리그에서 복귀를 준비한 19일, 1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후라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삼성에 합류한 오스틴 보스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했다. 보스는 5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1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고 무려 92개의 공을 던졌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결과였다. 보스는 개인 3연패를 끊어내면서 한국 무대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동안 적응 과정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보스에게 이번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제 삼성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다. 후라도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스가 첫 승을 거둔 만큼 그의 활용 가치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후라도가 예정대로 30일에 1군에 합류한다면 보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사실상 한 경기 정도만 남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좋은 투수인가를 단순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후라도에게는 건강한 복귀가 가장 중요하고 보스에게는 남은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경쟁의 승자는 기록과 팀 상황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후라도의 두 번째 퓨처스리그 등판은 완벽하지 않았다. 3이닝 5피안타 2실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활 등판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속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 다양한 구종을 점검했고 투구수를 늘렸으며 볼넷과 사고 없이 경기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24일 등판이다. 그날 후라도가 또 한 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30일 KT전 복귀 시나리오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삼성에게 후라도의 복권은 단순히 한 명의 선발 투수가 돌아오는 일이 아니다. 선두 경쟁의 후반부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연 후라도는 30일 대구 마운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복구한다면 전반기처럼 삼성의 에이스 역할을 다시 해낼 수 있을까?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은 후라도의 30일 KT전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공적인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후라도의 복귀 소식을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KBO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